대박! 현장 브라더스! 안녕하세요. 대박 땅꾼 전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닥치관자 현장 및 나무 이성주입니다. 현장 가는 거야! 잘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에헤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악수를 코로나 때문에 난리다 진짜. 팔꿈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떤 지금 분위기가 흉흉한데 그래도 대박 땅꾼 우리 전은규님과 이 닥치 현장 나무 이성주는 현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코로나도 저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의 앞에서는 활활 불태워 버릴 겁니다. 예. 네. 아니, 오늘은 뭐 주제가 또 은퇴자분들, 요즘은 이제 조기 은퇴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양한 은퇴 예비자들 위해서 오늘은 은퇴자들이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 6가지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 오늘 예, 오늘 많이 대방출이네요. 예.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인사 늦었습니다. 예. 올해는 하시는 이 모든 일 잘 됐으면 좋겠고 뜻한 바 계획된 바대로 꼭 실천하는 꾸준함의 미학이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박 현장 브라더스 유튜브가 본인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은퇴자들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가겠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게 한때 유행이었죠. 이제 수익형 호텔, 예,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하죠.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서 오피스텔처럼 월세도 받고 자기가 이제 왔다 갔다 휴가철에 왔다 하기도 하는데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뭐 제주도, 뭐 평택, 뭐 영종도 거의 뭐 바닷가 쪽이죠. 관광지 예, 쪽. 관광지, 속초, 강릉, 뭐 예. 제주도 그죠? 관광지가 아닌 제가 알기로 다르다. 나주 혁신도시까지도 예, 특별히 분양 호텔이 있을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잘 되신 분도 있긴 있는데 제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 좀 실패를 보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소송에도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신 분도 있고요. 은퇴자들을 위해서 호텔 분양을 해가지고 뭐 임대 관리하는 분들이 임대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수익이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박 땅꾼 전은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수익률을 좀 엄청 좀 과대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기본 20%에 30% 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받으신 분들 보니까 10%도 안 되는 그냥 호텔이 많았습니다. 그 집 보면 맞추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분양을 세팅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계약이 어그러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안 된다라는 문제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 공급에 비해서 실제로 그 관광객이나 이 수요가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빈 호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공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익형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거든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뭐 이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하죠. 혹시 뭐 번외적인 얘기지만 우리 황장군님은 공실이었을 때 어떻게 하는 특별한 팁이 있나요? 오늘 어떻게 알아가는 팁 한번 방송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가장 사실 공실이다. 예, 제가 전곡법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편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편법 싫어합니다. 합법을 좋아합니다. 저는. 예, 공실을 대비하기 가장 좋은 거는 네. 본인 스스로 움직여라.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현지 부동산에 의뢰하거나 본인이 이제 하지가 않고 그냥 그분들 그냥 의뢰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해보니까 공실을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가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능동적인 사람이 되면 공실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할까?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일명 주주택이라는 지주택, 거잖아요. 예, 지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이 지주택은 이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런 지역 조합 주택은 조금 이제 장기전으로 가더라고요. 바로바로 된 게 아니고 최소 10년 이상 계속 연기가 되면서 분담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다른 개념이고요. 청약 통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한 채 소유한 사람이나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일 경우에 그리고 관할 시군구 내에 6개월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만 지역주택 조합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장점일 수는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때는 80% 동의 토지주들이 사비 시행인가 이럴 경우에 95%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철거할 때는 100%인데 그 5%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주택이 늦게 간다. 그런 게 이제 지주택의 리스크인 거죠. 한다고 해놓고 모델하우스도 있는데 아직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알박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그 땅이 이제 5%가 알박기 될 수도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의 속도가 되게 이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퇴자분들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개념이나 용의 정의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땅의 매입이 다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하시라는 얘기. 자세하게 네, 그래서 설명해 주셔서 은퇴 설계자인 분들 디저택 하지 마라. 네. 세 번째로는 그린벨트.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판교 판교. 금토동에 이제 아. 분양을 판교는 원래 평당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데 아우. 30만 원대 이제 신문 광고를 크게 해서 야하. 투자자 1,000명 이상이 이제 하나의 건지수에 1,000명이 들어갔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게 단체 소송도 걸리고 이제 난리가 난 한번 예. 기획부동산 작품이 있었는데 아하. 이제 판교니까 사람들이 판교에 판교면 로망이 있죠, 로망. 예, 몇십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산 중턱에 있는 땅이었어요.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땅. 그린벨트. 예, 맹지, 맹지에. 뭐 보전산지, 공인용 산지. 어허. 말 그대로 뭐 개발이 전혀 안 되는 땅을 경사도 높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의 땅을 하나의 땅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 명들에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네요. 와,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단적인 말씀드렸고 지금 아직 그린벨트가 물론 최근에 뭐 하남 미서도 풀렸고 시흥도 지금 풀리고 있고 네네.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될 것 같은 것만 믿고 하다가는 이게 최악의 경우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는 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돈이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은퇴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보면 회사 내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분이지만 나오게 되면 세렝게티의 초식 동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잡혀먹을지는 몰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박 땅꿈과 닥치고 현장면이 알려주는 것만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은퇴하신 분들 특히 이제 공무원들, 군인,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세상 물정을 잘 이제 몰라요, 모르시다 몰라. 보니까 나오면 이제 막 그래 초식 동물이야. 예, 이게 무방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제 하이에나에게 딱 잡히면 예, 딱 이게 좋아요. 자기가 은퇴 그 자금을 매덕 이런 삼사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막 기획부동산이든 그렇죠.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몇 년 만에 나타난 호객님 나타나셨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특히 이제 그린벨트의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풀리면 이제 사실 대박이 나고.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토지, 땅 투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있기 때문에 토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판교라고 하니 또 얼마나 사람들이 땅도 거짓말하는 땅이 있으니까 싼 게 비있다기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나홀로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이제 단지가 있는 것보다 확실히 시세가 올라가거나 그런 좀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도심 재생 사업이라 해서 재건축 재개발 말고 예전의 구 환경을 그대로 살리고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입지 좋은 데는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옆에 이제 여기 최근에 이루어진 가락시형 아파트 헬리오시티 있죠. 헬리오시티 앞에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면 2동 정도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나중에 뒤돌아 한번 보세요. 그게 똑같이 자기도 헬리오시티에 속해 있는 아파트다 생각합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입지가 아주 나쁜 그런 것들은 보면 항상 전봇대에 전단지가 붙어 있고 블랭카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사면 대출되고 해서 내 돈 뭐 1,000만 원에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광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은퇴하신 분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명절날 가면 누가 집을 사서 매덕을 벌었다 하더라. 이 말에 해놓되어서 그 얘기에 나홀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한다. 그러니까 전단지 이렇게 광고하는 건 조심하라. 아주 그렇죠. 블랭카드도 마찬가지고. 그 결론은 팔려고 생쇼 중인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그렇죠. 저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구땅고님도 이거 오늘 1,000만 원 투자해서 3억 번다. 1년 안에. 알려주겠어? 혼자 먹겠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보다 제가 먼저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나홀로 아파트도 보면 입지 지도를 보고요. 입지를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나홀로 아파트는 상황에 따라서 입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투자에 처를 해라. 라는 걸 명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래시장 근처의 재래상가. 제목이 재밌죠. 재래시장 근처의 재래상가. 상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재래상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방위시장. 위에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막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가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 마라 하라라는 것보다 먼저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했다면 재래시장이 있다면은 거기에 권리금이 얼마, 보증금이 얼마, 임대료가 얼마, 그리고 임차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면 해라 말해야 되는 기준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래시장의 특성상 사실 거기는 이제 서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임대료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낮다는 거는 수익률이 낮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렇죠. 6가지 중에 하나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저는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대출 끼고 그래도 한 10% 정도는 돼야 나와야죠.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재래시장을 제가 보니까 대출 끼고도 10%가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만 원을 넣어서 5% 이자를 받는 것보다 내가 은행에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월 이자를 25만 원, 30만 원 내는 게 낫지 않나. 또 한번 이거 괜찮았습니까? 재래시장의 투자법은 그렇게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쌀 것이다. 하지만 배우지 뒤에 있는 아파트나 뭐 새 아파트 생긴다 하면 그 배우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재래시장에 대한 임차 수요나 수요층들이 많다 하면 임대가가 형성이 될 건데 그 임대가 형성한 걸 확인하시면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부동산. 하도 제가 기획을 까다 보니까 기획부동산 이제 직원들이 또 저를 또 까는 역으로 저를 까는 또 직원이 생기는 사실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박 현장 브라더스는 옳은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럼요. 특히 은퇴자분들은 이 땅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 완전 표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부는 피하는 법 우리 대박 땅꾼이 얘기한다. 3가지 예. 핵심 포인트 한번 얘기하시려면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이제 지분으로 투자. 지분 투자를 권유하는데 저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지수를 오픈 안 하더라고요. 기획에서. 돈 들어가기 전까지 오픈 안 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혹시나 들어가도 번지수를 먼저 확인하고 돈을 입금해라. 세 번째로 기획도 제대로 하는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셔가지고 시세 파악을 혼자 따로 알아보셔가지고 시세가 이제 비슷하다. 그러면 기획의 좋은 취지는 큰 땅을 뭐 잘라서 주는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기획에서 좋은 땅을 지분이 아닌 필지 분할된 땅을 가져가시면 그러면 이제 실패 보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는 지적 편집도가 잘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할 때는 그 대략적으로 지분을 안 알려준다 치면 어디 위치냐 어디 땅이냐 확인하면 쪼르륵 펼치면 똑같이 모양이 잘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기획부동산의 첫 번째 팁인 거고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하면 중개업소 찾기가 쉬워요. 그렇게 찾아서 전화를 한 10군데만 하면 돼.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내가 땅을 사는데 3천만 원에서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차도 하나 사려면 리스가 얼마, 렌트 얼마, 할부는 얼마, 현금주는 얼마, 그리고 프로모션은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아니 토지를 사는데 어떻게 한두 번의 지인의 말을 듣고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면 여기 비싸다, 싸다 사지 말아야 대한 어떤 부분을 주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이제 지자체에 가서 확인하면 제일 좋아요. 그냥 그 해당 시군 구청에 있는 지자체에 가서 그렇게 지분 알려주면 그 지분을 가지고 지자체가 확인하면 기획부동산을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대박 현장 브라더스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6가지를 제공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가지만 잘 피하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그러니까 여기 6가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6가지 중에 잘만 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조심하라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보셔가지고 한번 두 번째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또 더 이해가 안 되시면 밑에다가 홈페이지나 이런 거 댓글을 혹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활용도 해주시고요. 우리 대박 현장 브라더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6개 알려줬던 거 확인하셔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확인을 잘 실천하신다면 은퇴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주 와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